사랑은 빠르게 움직이고 밤은 끝없이 이어지며 자유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위기와 모순 속에서도 아르헨티나는 열정으로 살아 숨쉽니다. 저와 탐험과 함께 아르헨티나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Love Without Limits, 데이트와 관계. 아르헨티나에서의 데이트는 대개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감정적인 교류로 가득합니다. 간단한 저녁 식사 초대는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종종 낭만적인 관심을 나타냅니다. 관계는 의무감이나 기대감보다는 진정한 인간적인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공유하는 가치관에서 발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문화는 감정 표현과 애정 표현에 개방적입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빠르게 가까워지거나 심지어 친밀해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거의 없습니다. 물질적인 선물이나 형식적인 규칙에 집중하기보다는 아르헨티나의 로맨스는 케미, 인격,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접촉, 의미 있는 대화, 그리고 즉흥성은 모두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관계는 빠르게 시작될 수 있지만 깊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사랑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우정과 일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으로 확장됩니다. Freedom above all, 열린 마음과 독립적인 삶. 아르헨티나에서 개인의 자유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핵심입니다. 옷을 입는 방식,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사람들은 진정성 있게 살아가도록 장려됩니다. 10여 년 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은 아르헨티나 사회가 얼마나 진보적인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만 종교가 생활 방식이나 도덕적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양성에 대한 폭넓은 존중과 비판적인 태도에 대한 낮은 관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결혼 전에 자녀를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특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법적 계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며 사람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독특한 독립성과 자기 표현의 무보세와 자신의 표현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Party first, worry later. 밤 문화와 거리에서의 처세술.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밤 문화는 결코 느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사람들이 밤늦도록 거리를 가득 메우며 바, 라이브 음악, 댄스 클럽, 야외 카페를 즐깁니다. 마치 축하가 국가적인 치료법인 것처럼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의 탈출구입니다. 한쪽에는 빈곤과 인플레이션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기쁨, 춤, 웃음이 있는 눈에 띄는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활기찬 문화 속에는 길거리 범죄라는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좀도둑질은 흔하며 현지인들은 매우 조심합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두거나 의자에 가방을 걸어두는 것을 피합니다. 법 집행은 종종 비효율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찰은 폭력이 개입되지 않는 한 개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규칙과 밤 문화를 안전하게 탐색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미안함 없이 파티를 즐깁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미의 유럽 풍경.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걷는 것은 마드리드나 밀라노를 거니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 양식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스타일을 반영하며 많은 건물들이 예술적인 디테일, 화려한 발코니, 그리고 다채로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도시는 잘 정돈되고 깨끗하며 가로수가 늘어선 거리, 조약돌 거리, 번성하는 공공광장이 있습니다. 카페는 보도로 쏟아져 나와 커피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레스토랑과 시장 내부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세련되었습니다. 서비스는 사려깊고 전문적이며 음식 파스타, 피자, 구운 고기은 유럽 여행자에게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또한 현대성과 전통의 균형을 이룹니다. 거리 공연가와 서점은 기술 상점과 트렌디한 부티크와 공간을 공유합니다. 역사적이면서도 진보적이고 우아하면서도 격식 없는 도시입니다. 현지인들은 자신의 외모와 주변 환경에 자부심을 느끼며 세련된 분위기를 더합니다. 축구, 문화,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 아르헨티나에서 축구는 단순한 게임 그 이상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리오넬 메시나 디에고 마라도나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국가적 자부심, 어린 시절의 꿈,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수들을 우상화하고 뒷마당에서 결승골을 넣는 척하면서 자랍니다. 가족들은 TV 주위에 모이거나 붐비는 경기장으로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열정으로 응원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과학이나 경제보다 축구에 크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세대를 연결하고 사회 계층을 초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축구는 사람들을 단결시킵니다. 가난한 동네의 어린 소년, 소녀들은 우상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희망하며 매일 훈련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티켓, 심지어 유럽에서의 경력을 의미합니다. 이 스포츠는 이곳에서 고유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도를 형성하고 회복력을 고취하며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성 권리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 아르헨티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입장으로 종종 칭찬을 받지만 여성 권리는 여전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와 일반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과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매년 전국적인 시위가 여성에 대한 더 나은 보호와 법률의 더 강력한 집행을 요구합니다. NEA 우나 메노딴 한 명도 잃을 수 없다. 운동은 여성 살해와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스템은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빠르게 풀려나고 경찰은 종종 훈련이 부족하거나 행동을 꺼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침묵하지 않고 조직하고 교육하고 방역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그룹은 전국,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도시에서 활동적입니다. 공공미술, 행진, 교육 캠페인은 모두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이 포용, 약물과 개인의 선택. 아르헨티나에서 선택의 자유는 생활 방식과 레크리에이션 습관으로 확장됩니다. 공공장소, 특히 카페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은 삶의 정상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소량의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소지는 당국, 특히 도시 중심부에서 종종 무시됩니다. 이는 더 넓은 문화적 관용을 반영합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도덕적 감시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사회는 거의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느긋한 태도는 패션에서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러 영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지역,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존재하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도시는 다양성을 포용합니다. 대마초 및 기타 물질의 사용은 미화되지는 않지만 악마화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율성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더 넓은 신념에 부합합니다. 환영하는 국가, 관광객과 이민자의 쉬운 입국. 아르헨티나는 여행자와 이민자 모두에게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많은 국가의 시민들이 비자 없이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안, 경제적 어려움 또는 전쟁을 피해 도피하는 사람들에게 아르헨티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관대하고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거주 허가를 얻는 것은 비교적 쉬우며
심지어 합법적인 거주 후 2년 만에 시민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방은 드물고 비자를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의 개방 정책은 이민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수백만 명이 유럽에서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오늘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온 새로운 물결의 사람들과 함께 계속됩니다.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르헨티나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 끝에서의 삶. 험하지만 아름다운 남쪽. 아르헨티나 최남단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은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종종 지구상 최남단 도시라고 불리는 우수아이아는 남극 대륙과 가까운 파타고니아 가장자리에 있습니다. 기후는 춥고 바람이 많이 불며 예측할 수 없지만 풍경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눈 덮인 산, 얼음물, 그리고 물가의 군락이 풍경을 정의합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부에노스아이레스보다 더 조용하고 느리며 운송 및 접근성 문제로 인해 생활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가와 자연 애호가를 위한 자석입니다. 남극 크루즈는 해안에서 출발하며 이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자연공원의 본고장입니다. 현지인들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며 관광산업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수아이아를 방문하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완전히 다른 측면, 즉 고립되고 거칠고 잊을 수 없는 측면을 제공합니다. 영광에서 위기로 아르헨티나의 경제 여정. 1세기 전만 해도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경제는 농업, 무역, 그리고 이민자의 유입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렸고 아르헨티나는 도쿄나 베이징보다 앞서 지하철을 포함하여 시대를 앞서가는 인프라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번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수년간의 정치적 불안정, 경제적 실정, 부패, 그리고 과도한 차입으로 인해 나라는 반복적인 금융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급등했습니다.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국가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한때 성공의 모델이었던 것이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기회의 목적지에서 사람들이 도피하기 시작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계속 적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회복력이 강하고 창의적이며 깊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경로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는 잠재력이 가득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만연할 때 일상적인 어려움. 아르헨티나에서 산다는 것은 매주, 때로는 매일 변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음식을 사고 임대료를 지불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빵, 우유, 연료와 같은 기본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여 종종 몇 달 만에 2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급여는 거의 따라가지 못합니다. 노년층에게는 구매력 감소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퇴직연금은 종종 생존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 지원, 비공식적인 일자리 또는 가족 지원에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아르헨티나 페소의 저축은 빠르게 가치를 잃어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달러 또는 심지어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격을 논의하고 비용을 비교하며 생활 방식을 조정합니다.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강한 인내심이 있습니다. 기술 및 쇼핑, 비싸고 제한적임. 아르헨티나는 최신 장비나 글로벌 패션을 쇼핑할 곳이 아닙니다. 높은 수입세와 미국 달러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제 제품은 사용할 수도 없거나 매우 비쌉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유명 브랜드 전자기기는 종종 다른 나라에서보다 2배 또는 3배 더 비쌉니다.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의류조차도
특정 스타일이나 크기로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상품이 수입 비용을 피하기 위해 현지에서 생산되지만 이로 인해 다양성이 제한되고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가 주요 도시에 존재할 수 있지만 선택 항목은 일반적으로 작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글로벌 편의에 익숙한 여행자나 원격 근무자에게는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인들은 국내 대안을 지원하거나 가능한 경우 쇼핑을 위해 해외로 여행하여 적응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의 쇼핑은 사치가 아닙니다. 서류상의 법률, 현실에서의 정의와 범죄. 아르헨티나는 서류상으로는 강력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집행은 종종 약하거나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소매치기와 가방 날치기와 같은 경범죄가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현지인들은 카페 테이블에 휴대폰을 방치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화려한 보석을 착용하지 않습니다. 강도를 당하면 공격자가 무장할 수 있으므로 저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의 존재는 많은 동네에서 미미하며 대응 시간은 느릴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수감시설의 과밀, 증거 부족 또는 관료주의로 인해 체포 직후에 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알려진 범죄자가 토크쇼에 출연하여 범죄가 미디어에서 정상화되거나 선정적으로 다뤄질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부족은 범죄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개인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며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넓은 땅, 희소한 인구, 자연, 사람, 그리고 정치. 아르헨티나는 광대한 국가이며 육지 면적으로는 세계에서 8번째로 크지만 인구는 약 4,600만 명에 불과합니다. 땅의 대부분은 사람이 살지 않거나 농업에 사용되며 인구는 도시지역,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형은 산, 평야, 숲, 그리고 사막을 포함하여 아름다움과 어려움을 모두 제공합니다. 희소한 인구 밀도는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 공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인프라 및 개발에 물류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권력이 공유되는 연방공화국으로 통치됩니다. 정치 시스템은 민주적이지만 지도부와 정책 변화가 잦아 불안정이 발생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과 인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자원, 개발 및 정치적 신뢰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애호가와 문화 탐험객에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놀라운 대비를 이루는 곳입니다. 포클랜드 분쟁, 치유되지 않은 상처.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라스 말비나스라고 부르는 포클랜드 제도는 단순한 지리적 분쟁 이상으로 국가적 자부심의 문제입니다. 1972년 영국과의 전쟁은 짧고 파괴적이었지만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적으로 전투에서 졌지만 결코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학교 및 미디어는 섬에 대한 주권을 계속 주장합니다. 아르헨티나의 지도에는 이 섬들이 국가 영토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영국군의 존재는 식민지 점령으로 간주됩니다. 현지인과 포클랜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민감할 수 있으며 영국을 칭찬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영국 상징물을 착용하면 긴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섬 주민들은 영국인으로 식별하고 영국 정부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이 문제는 아르헨티나의 눈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노선을 가로질러 사람들을 단결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아르헨티나를 통한 이 여정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무엇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곳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댓글을 남겨주시고 앞으로 더 흥미로운 곳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